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입니다. 총 3건의 논평을 온마이크 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이 검사를 때리는 비정상 국가, 하청 감찰로는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에 이어 이제는 대장동 수사 검사들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파헤쳤던 검사들이 줄줄이 숙청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검사를 수사하는 비정상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해 국가 공권력이 총동원되어 검찰을 때리는 이 귀괴한 사태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폭리를 안긴 명백한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대통령 한 사람 살리겠다고 7,800억 원대 범죄 수익 한 수가 걸린 항소까지 포기하며 민간업자들을 부자로 만들더니 이제는 진실을 파헤친 검사들까지 내치겠다며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번 감찰은 민주당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면 법무부가 감찰로 화답하는 전형적인 하청 감찰이자 청탁 감찰입니다. 피고인 측이 재판에서 주장하던 억지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수사팀을 흠집내고 결국 공소 취소라는 면죄부 시나리오를 완성하려는 추악한 합작품일 뿐입니다. 범죄자를 단죄해야 할 법무부가 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사법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이 무도한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이럴 거면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 완전 무죄법을 발의하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줄줄이 엮어 괴롭히는 비겁한 짓거리는 그만두고 아예 법으로 대통령은 무죄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나마 솔직해 보일 지경입니다. 범죄자가 권력을 휘두르며 승승장구하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이제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가 패배하고 범죄자가 상을 받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법무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수사검사들을 숙청한다고 해서 이미 드러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의를 짓밟는 오만한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한 법무부의 사법 파괴 행태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검사를 때리는 비정상 국가, 하청 감찰로는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과에 미사일 발사와 객꿈 조롱으로 화답한 북한, 굴종적 대북관이 불러온 안보 참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대응은 더 이상 유화라는 표현으로 포장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입니다. 이 대통령의 비굴한 저자세가 결국 어떤 처참한 결과를 낳는지 국민들은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인 사태에 대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유감을 표한 직후 북한 김씨 일가는 연이틀 미사일 도발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정부가 김여정의 담화를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자화자찬에 빠져 있을 때 북한 외무성은 하루 만에 개꿈, 멍청한 바보라는 원색적인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구걸식 대북관이 불러온 대한민국 안보의 민낯입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유감 표명은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명백한 도발의 주체일 경우 성급한 저자세 메시지는 평화 의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언제든 짓밟아도 되는 만만한 대상으로 낙인 찍어준 꼴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일관되게 유화적 제스처를 양보가 아니라 굴복으로 받아들여 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분명히 한 마당에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 교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현실 인식의 부재이자 안보 감각의 붕괴입니다. 북한이 우리 영공을 먼저 침범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먼저 유감을 표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대응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끌어내리고 북한의 오만을 키운 작금의 현실 앞에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자존을 스스로 내던진 저자세 대북관, 굴종적 유화 태도로는 결코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국가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상대의 오판만 키울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저자세의 사과가 아니라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단호한 대응과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그것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북한의 도발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넘어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민간 부문의 사용자성 확대 결정, 산업 현장의 마비를 초래할 예고된 재앙입니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립대학교 시설관리 하청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우리 산업 생태계에 유례없는 혼란을 야기할 위험한 신호탄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법의 대원칙인 계약 상대방 원칙을 무너뜨리고 법적 근거가 모호한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잣대로 경영 현장을 난도질한 결과입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처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무분별하게 도입된다면 앞으로 원청 기업은 수십 개 하청업체의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극심한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원청 기업은 자사 노조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근로 조건을 가진 수많은 하청 노조의 개별적인 교섭 요구에 상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본연의 목적인 투자와 생산 대신 1년 내내 노사 분쟁 대응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경영 마비 사태를 불러올 것입니다. 무엇이 실질적 지배력인지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상태에서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진을 형사처벌로 몰아넣는 것은 가혹한 처사입니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느 기업이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과도한 교섭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된 원청 기업들은 결국 하청 계약 자체를 기피하거나 무인 자동화를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혼란을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의 손발을 묶고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입법의 폐해를 바로잡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동 환경을 재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노동당국에 요구합니다. 이번 결정이 산업 현장에 가져올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즉각 나서길 촉구합니다.